회계검토가 파편하면 기말감사는 TOP?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파고사의 구독자 여러분. 때로는 자본주의 파수꾼으로 때로는 자본주의의 노예로 험난한 자본주의 세상을 헤쳐나가고 있는 파고세의 송승택입니다. 쌀하네. 이제 기말감사 준비해야겠네. 10월 말 11월 초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회계사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입니다. 상장사들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회계검토를 진행하고 있지만 회계검토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정도라면 기말감사는 수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무게감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말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 있겠죠. 그 관문은 바로 회계감사 계약입니다. 회계감사 계약은 일반적인 상거래 계약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유수임 계약과 지정감사 계약으로 나눠져 있다는 점. 두 번째는 감사 계약 대상과 감사 계약 기간이 법에 의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우선 자유수임 계약과 지정감사 계약의 차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수임 계약. 회사가 본인을 감사할 회계법인을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회계법인들 간의 경쟁도 치열하게 되는데요. 회계법인의 네임밸류,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회계감사 계약, 가격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건 무엇일까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겠죠. 과도한 출혈 경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야 진짜 이 가격에 감사계약 한다고? 진짜로? 이걸 한다고? 이럴 정도로 감사계약 보수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희 선배님들께서 해주셨던 명언이 떠오릅니다. 이겨도 병신, 저도 병신이면 이기는 병신이 되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배님들. 다만 과도하게 낮은 감사 보수로 인해서 충실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혹은 과도한 감사 보수가 책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공인회계사에서는 표준 감사 시간 제도를 2019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도를 좀 보완하고 여러 가지 출혈 경쟁들을 좀 막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지정감사 계약은 무엇일까요? 지정. 누군가 회계법인을 지정한다는 얘기죠. 금융계의 최고 존엄이자 저승사자인 금융감독원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회사들에 대해서 직권지정 또는 주기적 지정 제도를 통해서 회계법인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지정을 해주는데 주기적 지정 직권지정 뭐야 그거. 네,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태초에 금감원 가라사대 지정이 있으라 했을 때는 직권지정만 존재했습니다. 직권지정은 최초로 금융시장에 성장하게 되는 IPO 예정법이라든지 감사인을 미선임하거나 선임 해임 절차를 어긴 일반 법인들, 그리고 상장사 중 3개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부의 영업현금 흐름, 즉 영업활동을 통해서 돈을 창출하지 못한 거죠. 이런 회사들 또는 최대주주나 대표이사가 빈번히 교체되는 뭔가 작전의 스멜이 나는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이제 감사인을 지정해서 재무정보 그리고 내부 통제에 대해 엄정한 잣대로 회계감사를 수행해서 투자자 및 금융시장을 지탱하는 아주 훌륭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기적 지정제도는 무엇일까요? 6+3 제도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주기적 지정제도 역시 표준감사 시간과 동일하게 2019년에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을 기점으로 상장사 중 상장사 또는 소유경영 비분리인 대형 비상장사가 6개년간 자유계약 수임을 했다면 3년 동안은 금감원에서 지정해주는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적 지정제도가 시장에 미친 영향은 상당히 좀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회계업계 부동의 1위 3일회계법인이죠. 3일회계법인과 그 영혼의 듀오 삼성전자가 결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2019년 기준 회계사 136명이 감사 업무에 투입됐던 그 삼성전자, 무려 40년간 3일회계법인이 감사를 해온 삼성전자를 과연 누가 품에안을 것인가? 이것은 회계업계에서 굉장히 큰 화두였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그 당시에 업계 3위였던 안진회계법인에 이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3년간 감사가 진행됐고요. 최근 22년 말 또 한 번 충격을 좀 줬던 사건은 40년간 우정을 쌓았던 3일회계법인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업계 2위였던 삼성회계법인과 자유수임 계약을 했다는 점이 또 업계에서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회계법인의 독립성 확보에 따른 유례없이 높은 회계감사입니다. 주기적 지정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대부분의 상장사들이 지정제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기적 지정제가 도입되면서 전국의 모든 상장사가 지정제의 대상이 돼버린 거죠. 이때부터 회계법인들이 좀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감사계약을 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 팔다리를 자르는 그 고통 속에 감사계약을 수행을 했는데 가만히 있어도 감사계약을 해야 된다고 회사가 와서 감사계약서를 드리니까 이거는 이제 영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자,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지? 원리 원칙 조진다. 그때부터 천하제일 조짐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 주기적 지정제가 도입되면서 그 시기 2019년부터 피해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사들에 대해서 원리 원칙대로 조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많은 회사들의 비명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회계법인의 대호황과 회계사들의 대이동입니다. 감사인이 원칙에 입각한 조짐을 시작하자 참다 못한 회사들이 회계법인에게 용역을 발주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매를 맞다가 대신 맞아줄 사람들을 찾기 시작한 거죠. 그로 인해서 빅4 회계법인도 그렇지만 로컬 소형, 중소형 회계법인들도 많은 용역이 창출되고 그로 인해서 회계사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회계사의 연봉 또한 매년 큰 폭으로 오르는 그런 회계업계에서는 순효과,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안 좋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와 동시에 회계법인의 높은 업무 강도에 따라서 업무 강도가 싫어서 회계법인을 떠났던 많은 회계사들이 마치 연어가 고향으로 돌아오듯이 이렇게 헤엄쳐서 다시 회계법인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도 왕왕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아이러니하게도 영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빅4 회계법인들이 다시 한번 영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강도 높은 감사를 시행하면서 여기저기 곡소리가 나니까 그 일반 회사들이 감사를 받는 회사들이 굳이 빅4 회계법인을 찾아가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면 빅4 회계법인을 가면 너무 힘들더라. 저기서 곡소리 나는데 우리가 꼭 저기를 가야겠냐. 그렇기 때문에 빅4 회계법인들이 이제 조금 23년 저희 좀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서 원칙에 입각한 감사는 맞지만 좀 미래를 생각하는 감사를 해라. 이제 감사계약 대상과 감사계약 기간이 법에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누가 감사계약의 대상이 되고 감사계약은 언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계약은 첫 번째 주권상장법인, 두 번째 상장예정법인, 그리고 세 번째로 조금 복잡한데요. 직전 연도 말 기준 자산 120억, 부채 70억, 매출액 100억 또는 종업원 수 100명 이상 중에서 두 가지가 해당되는 경우, 상당히 복잡하지만 화면을 보시면 잘 알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됩니다. 감사계약 기간은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3년도 말 개시부터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되고 해당 회사 및 감사인은 감사계약 체결일부터 2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또 지정감사는 잠깐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지정감사는 지정 대상 회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금 10월 중순부터 이제 지정감사인이 사전 통지되고 11월 초에 지정감사인이 본통지된 후에 2주 내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기 때문에 또한 11월 말쯤 계약의 체결이 완료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계감사 계약에 대해서 아주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